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했던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잼버리가 본래 취지를 잃고 관광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책임을 맡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이번 사태가 오히려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짓거립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회를 맡았으니 잘 될 턱이 있습니까? 아무리 없애기로 한 부처, 있으나 마나한 장관이라고 해도 지금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사게 만들었으면 무릎 꿇고 석고 대절을 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정부 답이 없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민어입니다. 여름 보양식. 전라도 목포에서 잡은 민어를 최고로 치는데 이 민어를 산지 직송해서 여러분들 집까지 2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민어 껍질, 불에 그리고 살코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스픽스몰이나 더보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뜯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소주 2병 가격입니다. 껍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김장자매 철인 형제가 여러분께 힘을 드리는 날이죠.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가 가더라도 수요일 날은 피해서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얘기부터 좀 해보지요. 원래 없애기로 했던 부처에다가 이런 대회를 맡긴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잘 해야 될 텐데, 작년에 국감에서 그렇게 민주당 의원이 제대로 준비하라고 아주 걱정 어린 표정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도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치더니 바로 직전에는 준비 잘 되고 있다, 이런 난리가 나도 문제 없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잼버리 사실상 개판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뿔뿔이 흩어지는 거를 위기 시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역량을 보여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걸 말을 청산유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런 걸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말로. 너무 뭐랄까요, 많은 걱정이 있죠. 전 세계 4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앞으로 우리 부산 엑스포, 부산 얼레디 이런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까지 했다면서요.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자가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계속 해당 브리핑에서는 오후에 얘기하겠다,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다, 아주 원론적 추상적인 차원 이외의 답변이 안 나오니까 기자들도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온 말입니다. 기자의 이런 질문 예상 못했습니까? 왜 뒤에서 속닥속닥 됩니까? 이상민 장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나요?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서로 논의했습니까? 이 질문 받고요. 정말 실수를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여가부 없애겠다고 했죠. 없애겠다는 부서에 사람은 왜 앉혀놓고 거기에 이 큰 권한은 왜 줬던 겁니까?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여가부 2개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폄하하더라고요. 알바 집단이다. 그럼 알바 집단 그렇게 지금까지 둔 겁니까? 이 큰 행사 개최하도록 손 떼고 나몰라라 하면서요. 저는
이 정부의 여러 문제 중에 한 단면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있으면 직시해야 고쳐집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더니요. 이 답변 자체가 위기 대응 능력을 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장관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저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 잼버리에 관한 지원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면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순천만 박람회라든지 이런 국제 대형 행사는 다 이런 지원 특별법이 있거든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조직위원회 만들고 집행위원회 만들고 실행위원회 만들어서 단계별로 다 집행하도록 돼 있고요. 무엇보다 이 잼버리 같은 경우도 조직위원회로서 조직위원장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김현숙 장관 아닙니까? 게다가 이상민 장관, 박보규 장관을 포함해서 5명의 공동 조직위원장이나 있는 이런 체제였다가 또 한덕수 총리 소속의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 지원위원회도 지금 2개의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가 하나도 일을 하지 않고 뒤늦게 나서서 얼음 공수하고 BTS 동원하고 하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행정력이 어떻게 이렇게 바닥 끝까지 떨어졌는지 추락했는지에 대해서 참 저는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유정 의원, 김현숙 장관 발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잼버리 야영제에서 성범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랬죠. 그랬다가 논란이 되니까 경미하다고 한 것은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뜻이 아니고 경찰이 건조물 침입으로 규정했으니까 그 보고를 받아서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것도 논란인데 저는 어제 정말 놀란 게 뭐 조사를 해봤더니 겨우 4%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가부 장관이 좀 얼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혼자 지금 정신 승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4%만 이제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는 근거가 뭔지도 밝히지 않았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막연하게 4%라는 숫자만 가지고 괜찮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만 극히 부정적이고 뭐 나머지는 다 괜찮은 평가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과학적인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러면서 혼자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차제에 본인이 여가부 장관 됐을 때 저는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됐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가부 폐지에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 그리고 그 성범죄 건 때문에 여가부 장관의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극히 결여된 그리고 이 여가부의 일이잖아요. 그 성범죄나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이 희롱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가부 장관이 그런 인식 수준을 가지고 이런 정책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전부 이제 대원들이 거기에 항의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놓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음모가 개입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차제에 정말 이 여가부 장관 혼자만 지금 그 모든 책임을 다 씌워가지고 여가부 폐지로 가려는 그런 그 음모와 술수는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글 올라오는 거 보면 갱상도 친구 아이디 쓰시는 분은요. 저 사람 뇌를 좀 연구하고 싶네요. 알로에님 뇌 참 저렴합니다. 이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김철근 실장님, 만약에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가부 장관을 경질했다, 여가부 해체하기로 했다. 그러면 또 그런 코미디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가부가 사실은 여성가족부잖아요. 애초에 여가부라는 게 여성부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여성부라는 게 사실은 여성의 인권 신장 등 그 정책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손발이 없는 가장 작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성의 인권 신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상당히 그 호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서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청소년 가족 업무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가부가 된 건데
이 저 잼버리 대회를 치르려면 국제적으로 지금 4만 명, 5만 명이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이 행사를 치를 만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 부서에다 이걸 맡겨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그 1년 동안 여가부가 폐지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정부는 거기다 떠맡겨 놓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이 여가부 장관이 주무부서 장으로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맡겨놨다 이거죠. 저는 사실상 결과적으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고 하는 얘기가 지금 위기 상황에 전 국가가 대응을 해서 우리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걸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상황. 저는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부안군 그다음에 전라북도 이른바 그 조직위원회 내부에 실무자들이 외국에 그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언론에 나와서 그 마치 논두렁식의 얘기하듯이 망신주기처럼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여가부 장관, 행자부 장관, 문체부 장관부터 정책 책임을 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대회가 다 끝난 이후에 뭐 감사를 하든지 뭔가 조사를 하든지 해서 뭐 얘기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벌써 누군가 잘못을 찾아야 되는데 거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이런 그림을 또 짜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요거 법안 가지고 제가 하나만 부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잼버리 특별법 보면 22조에 정부지원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데요. 그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위원장이 돼 있는데 한덕수 총리 그동안 뭐 했습니까? 신문만 봤습니까? 매일 그 사무실 앉아서 신문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서만 봤겠죠. 그럼 공무원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총리를 속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뒤늦게 가가지고 정부가 이제 책임지고 나서겠다? 원래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뜬금없이 이제 와서 정부가 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지 이건 대국민 저는 기망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휴지 줍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용역회사를 좋은데 쓰면 될 일이에요. 왜 총리가 가서 화장실 청소합니까? 뭐 벌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네타쇼를 자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여가부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이나 가가지고 이상 없다고 얘기를 했고 여가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준비 또 준비 만반의 준비 끝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부의 총체적인 이건 행정무능인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희생양 삼는 것은 저는 완전히 문제를 다른 데로 호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요, 김현숙 장관은 얘기 한 번만 좀 더 하고 갑시다. 장윤미 변호사 네. 생각하시기에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할 때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없앤다는 부처에 없애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자기가 임명된 그 자리에 그 부처를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 정말 처음 봤고요. 업무 보고도 없애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동서 고금을 통해서도 처음일 겁니다. 예, 아니 없애면 그 자리를 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 출입을 했던 기자였는데 거기 인수위원장 부위원장이셨던 정치인이 여성가족부 없애는 게 어떻겠냐고 기자들이랑 그냥 사담을 나누셔서 아마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될 거고 그러면 상당한 역풍이 거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는 부서예요. 이분은요 아무런 여성주의적, 가족주의적 관점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의식과 지식과 지혜가 전무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정부 관여자로서 애정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국민을 대하는 태도, 언론은 대하는 태도 어떻습니까? 무례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없어질 부서니까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이 여성가족부 잘못으로 뭔가를 깔때기화하면서 이 기회에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없애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손절하는 분위기.
국민들이 한 팀이라고 볼 겁니다. 원팀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와서 책임을 한쪽에 물르면서 자기들은 발을 빼려고 합니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 짚어준 대로 주무부처 다 합동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최종 관할자인데요. 국무총리도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잼버리 현장에 가서 외국 아이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하버드 졸업했어. 그래요? 네. 유산 어때? 너 가져. It's yours.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했죠. 저는 상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다는 그 상상치가 있었어요. 그거를 훨씬 넘고 있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하버드 나오셨어요? 그랬나 봅니다. 네. 지금 알았습니다. 서울법대 나온 대통령, 하버드 나오신 총리,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묻더라고요. 당신이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I'm prime minister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절단 나면서 어제 버스 1000대로 수도권, 원래는 수도권으로 다 간다고 그랬는데 수도권에 갑자기 뭐 그렇게 호텔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충북 또 전북까지 막 이렇게 분산 배치를 했는데 각 지역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떡볶이도 만들고. 그거 하려고 잼버리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잘 수습을 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43,000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은요, 이번 잼버리 참가하기 위해서 1인당 3,500파운드, 580만 원씩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하고 모금 활동하고 쿠키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6살 딸 가브리엘라를 잼버리에 보낸 올라프 클레이트는 딸이 참가비를 마련하라고 18개월간 빵을 구워 팔고 영어를 가르치고 식당에서 일했다. 조기 철수하게 돼서 딸이 매우 속상했지만 위생 상태와 날씨가 급격히 악화돼서 야영장을 떠날 때쯤엔 끔찍한 상태였다. 아이들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딸 침대 밑에 뱀이 있었는데 다행히 방글라데시 대원들이 처리법을 알고 있었다. 딸이 전쟁 같은 경험을 하고 많이 배웠을 테니 그런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행사를 주최한 한국의 명성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끔찍한 경험을 한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 사실 이 대원들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고 갈 리더들 아닙니까? 미래의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갖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더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없애기로 한 부처에다가 딱 책임을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관심도 별로 안 가졌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좀 잘 될 것 같고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영업사원 1호 하느니 좋은 찬스다 해서 자기도 옛날에 스카우트 대원이었다며 스카우트 옷 입고 윤석열 대통령 개영식 했죠. 개영식 참석한 것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개영식 행사를 하고 얘들 탈진하고 쓰러지고 또 경호도 그렇게 과잉 경호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세계적 망신을 사게 됐는데 걱정되는 것은요, 이번에 영국 가장 많은 대원들 참여했죠. 4,300명 정도,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미국 철수했죠. 싱가포르 철수했는데 미국 원래 이 소송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 소송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 예상이 됩니다. 미국 대표단 학부모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희 쪽 같은 경우는 6,100불을 냈어요. 참가비만. 그래서 뭐 한꺼번에 낼 수는 없죠. 월급쟁이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 일각에서는 환불 문제도 거론되던데 혹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저 줌미팅 때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불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저희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모님이 질문을 하셔서 안 했지만
뭐 다른 부모 이전에 저희도 환불 요청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어제 그러잖아도 저희 부부가 대화 중에 여기는 어차피 소송의 나라인데 소송전이 벌어지면 우리도 동참할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대화는 안 왔어요, 저희는. 잠깐만요.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행사는 스카우트하는 아이라면 정말 꿈의 행사거든요. 예. 14세부터 8세 생일 전인 아이들만 참석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번을 놓쳤으니까 뭐 다음 기회는 없어요. 나이가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이 마지막을 망친 누군가에게 묻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저 부모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왔겠습니까? 더구나 한국 알려지기로는 K-팝의 나라고 IT 강국이고 좋은 생각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랬는데 막상 와서 겪어본 한국 어땠습니까? 땡볕에 그늘 하나 제대로 없고, 그리고요 이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임시 숙소에 에어컨 같은 거 다 달아놓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하루 종일 때 아파트에 있다가 밤에 거기서 잠자는 것, 그게 고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회를 치르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방금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만 벌레 물려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자, 소송 얘기가 나오는데 신인규 변호사, 미국은 소송 천국 아닙니까? 그 미국은 그 유명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 있죠. 그 맥도날드에서도 뜨거운 거 조심하라라는 표지판 안 붙여놨을 때 그게 이제 커피를 쏟을 때 화상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문제는 이 잼버리 대회를 대한민국과 어떤 형태로 이거 지금 계약을 맺었는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이고, 결국 저 학부모님들은 뭐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잼버리 상대로 어쨌든 소송을 낼 것이고요. 어떻게든 물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상의 문제가 또 남을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국제재판 무슨 뭐 관할권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외교적인 문제가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거는 대한민국의 과실이 거의 뭐 과실 내지는 거의 고의에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 물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외교적이든 사법적이든 우리가 먼저 물어주고 나면은 이거는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 정말 책임을 더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우 좀 심각한 사안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미국이 당연히 그 소송의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전 소송을 할 걸로 보여지고, 참 앞으로 뒷수습이 더 저는 지금 난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이 좀 됩니다. 장유미 변호사,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송을 해주는 건 우리나라 법체계에 봤을 때는 이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요건이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미쳐야 되는데 이 행사 준비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았던 손해, 이거는 신체가 막 물리고 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정말 금전적으로 따지면 경미할 거고요. 정신적인 손해. 왜냐하면 일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거라잖아요. 4년에 한 번씩 가니까 실제로 정말 몇 개월씩 거의 몇 년씩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의미 부여를 하는데 굉장히 훼손됐고, 이건 사실상 거의 고의에 가까운 행사 준비, 찾을 준비 미흡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 잼버리 총 이 연합회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책임 분담은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액수의 소송으로, 왜냐하면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복구받습니까? 아이들의 추억이 훼손되고 건강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후적으로 돈으로 받는 겁니다. 정부 거기에 대해서 책임, 대안, 뭐 준비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추대도 되면서 모든 전폭적 지원 다 하겠다고 사진도 찍은 게 이미 있고요. 그 대통령실에 찍었더라고요. 그 스카우트복 입고 사진 찍으셨는데,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챙기는 이런 국제 행사가 전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게 전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전 자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뭐 휴가 중이셨고 자꾸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또 내진 참모들이 자꾸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엄호하고 있는데,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이 난맥상을 저는 본질로 들어가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황당한 것은 그 개영식에 참가를 했잖아요. 참가를 해서 본인이 현장에 갔잖아요. 다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갔으면 화장실이고 그다음에 그 샤워장이고 이런 데를 둘러봐야죠. 보고 뭐가
문제가 눈에 보일 텐데. 둘러보면 뭐합니까? 물 틀었는데 따뜻한 물 나오니까 아 온수도 나오네. 한덕수 총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다 황당한 게 대통령이 직접 그 행사장 개영식에 가서 인사말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개영식 날 과잉 경호 문제 때문에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11시간 동안 통제하고 그 사이에 애들이 전부 탈진해서 쓰러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모든 물품 반입 안 되고 그건 과잉 경호죠. 그 얘기하자면 18세 이하니까 그 학생들인데 대부분 외국에서는 학생들인데 그렇게까지 경호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요즘 경호의 추세라는 게 대부분 그 민간인한테 접촉이 가능하도록 경호를 최소화시키는 게 추세인데 완전히 무슨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때보다 더 심한 이런 식으로 해서 첫날부터 사실은 망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왜 갔어요? 대통령 갔으면 좀 둘러보고 문제 있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좀 하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최소화시켰지 않겠냐. 그래서 대통령 가서 폰만 잡고 자유민주주의 얘기는 하고 말이야. 지금 개인적인 소송도 걱정이 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스카우트 연맹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이드 대표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은 영국 스카우트가 계획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왜? 이번에 서울 호텔로 이동하느라고 100만 파운드 이상을 추가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안 쓸 돈이 써져 버려서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영국 스카우트가 계획된 일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은 그늘 부족, 식이요법이 필요한 대원들을 위한 음식 미비, 열악한 위생, 의료 서비스 불충분 등 4가지 측면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우리는 주최 측의 실망감을 느낀다. 가기 전부터 그리고 행사 중 이런 우려 일부를 되풀이해서 제기했고 시정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만주 변호사 김유정 의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영국 사람들 원래 표현을 좀 점잖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전 정부에서 이거 지난 6년간 뭐 했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영국 대원들이 그 야영장을 떠난 이유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질과 양, 뭐 샤워 시설이랄지 화장실 문제, 이런 위생적인 문제, 의료 시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라고 짚은 것들은 이 정부에서 충분히 준비가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문제 짚은 것들이 뭐 지금 그 조직위원회 그 메인 빌딩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반 시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 상하수도 시설을 문제를 짚는다거나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도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화장실의 위생 상태랄지 그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샤워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무슨 커튼 같은 거 하나 천조가리로 가려진 그런 데서 아이들이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샤워하고 또 거기도 물 빠짐이 배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장화 신고 또 샤워하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극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떠난 건데 이 정부는 그런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사과도 한마디 없고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준비 소홀이었다. 지난 6년간 뭐 했냐. 이 얘기만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성부가 김대중 정부에서 신설됐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한 힘을 실어줬어도 정부 부처에서는 가장 약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부 장관의 소위 말빨이 잘 안 먹혀요. 그런데 이 여가부 장관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없앤다 하고 있는 그 장관이고 장관조차도 나 폐지하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관인데 이 장관이 이 잼버리 대회를 이끌면서 어느 부처에서 협조가 되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가부 장관이
부적격자가 이걸 맡아서 한 것도 문제고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우리는 개영식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그 김건희 여사하고 둘이서 그 세리머니 하면서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과 앉아있다가 못 일어나서 김건희 여사가 일으켜주는 장면 외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갑자기 막 예비비 69억 막 제가 했다, 뭐 모든 걸 투입해서 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휴가 가서 막 무슨 긴급 명령 내리듯이 긴급 조치하듯이 막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 잼버리 홍보대사예요. 어제 국민들 전부 다 홍보대사로 임명했거든요. 잘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지경이니까 나라 망신이고 국격은 끝없이 추락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4만 3천 명, 4만 4천 명 이렇게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왔을 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고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디 아주 후진국 그리고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잼버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대원들이 오겠습니까? 그 애들한테 이런 실망감을 끼치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고 있는 것이 이 모양이니 아까 똥배 아재님이 참 재밌는 글을 주셨어요. 영국 17억 원 추가 지출 부분은 미안합니다. 다만 전 정부 탓이므로 보조는 못 해주고 이번 잼버리 영수증이 있어도 잉크가 휘발돼서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2에게님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는데 지적됐던 화장실, 샤워장, 그늘막 같은 가설물들을 문재인 정부 때 설치하고 2, 3년 유치했다가 잼버리 열리면 쓰라는 겁니까? 가설물류는 원래 3개월, 6개월 전에 설치하는 거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다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뻔한 사실을 알면서 아직까지 전 정부 탓이란 말입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일단 분산을 시키고 마지막 날 K-팝 콘서트를 새만금 야영장에서 하기로 했다가 이제 그쪽을 못 쓰게 되니까 급히 야 거기 옆에 뭐 월드컵 경기장 있지 거기로 해. 그날 축구 준결승. 예. 축구 팬들은 그러면 무슨 죄입니까? 지금 축구 팬들도 난리가 아닙니다. 축구장을 그렇게 해버리면 잔디도 완전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K리그도 뭐 이렇게 뭐 지금 동네 축구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축구 해설가 김환 의원이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했다가 야 전부 지금 우리가 태풍 올라온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서울로 가 서울로. 그래서 이제 상암으로 가요. 근데 태풍 예보 뉴스도 안 봅니까? 수도권을 관통해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올라가는 태풍이에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 딱 피해서 간답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꼬마맘님, 아니 11일 공연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태풍이 오면 수해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죽거나 복구 작업 등 준비가 필요할 텐데 서울에서 K-팝 공연을 한다고요? 또 갑자기 취소하고 보이스카우트 수해 복구 투입합니까? 막 이런 얘기가 올라와요. 아니 신인기 변호사, 그날 지금 12일인가요? 원래 태풍이 온다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준비 자체도 안 됐지만은 이걸 수습해야 될 책임도 정부에게 있는 건데 지금 수습할 능력 자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도대체 사고는 왜 정부가 치고 왜 수습은 다 국민들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왜 세금도 내면서 정부를 운영해주고 있는데 왜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그 피해는 또 왜 국민의 몫이 되어야 되는지가 참 개탄스럽고요. 저는 여가부가 그 낸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전 대원 34,000명 참여하는데 폭우, 폭염 등 자연재난 식중독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 점검 또 점검, 잼버리 경찰서, 소방서, 병원 현장 설치 운영, 안전한 잼버리 최우선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도 다 사실상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상대로도 속이고 전 세계 상대로도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위신만 떨어뜨리고 인제 와서 BTS 차출해가지고 뭘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지만은 해서 지금 이 대회 자체를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총체적인 이 부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돌아보는데 전 아까 축구 얘기하시니까 제가 비유를 하나 좀 생각이 나던 게 우리가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해외 나가서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8대0으로 졌어요. 그럼 그 국가대표 감독이 내 탓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대표 감독님이 전 감독이 이거 훈련을 잘못시키고 전술을 잘못 짜가지고 내가 졌다 라고 하면은 그 감독 연봉 뺏지 않겠습니까? 내지는 감독님이 야 선수가 저 포메이션 내가 잘 짰는데 잘 못 뛰어가지고 진 거라고 선수 탓을 하면은 저는 그런 감독은 못 봤거든요. 다 자기 탓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이 이런 식으로 팀 운영하시면은 구단주인 국민들이 화가 나서 그 구단을 지금 없애버릴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할 지경에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축구 팬들 뿔난 것처럼 국민들 뿔나시지 않겠습니까? 축구 해설위원 김환 의원이요. 이번 일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축구도 하나의 큰 산업이다. 나뿐만 아니라 축구팬, 선수들, 구단 등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통보식으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하라면 해. 축구 한 경기 미루는 거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축구라는 분야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다. 축구 경기 한 번 하려면 구단과 선수는 언제 어디서 경기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선수 명단 짜고 구단이 움직여야 하는 동선, 식사 일정 다 꼬이고 선수들 리듬, 감독, 코치진의 계획, 구단의 행정까지 다 엉킨다. 중계 한 번을 위해서 방송사는 중계차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중계진도 세팅해야 된다. 경기당을 배치되는 경호업체와 매점 운영자들까지도 모두 짜여진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축구는 산업이고 누군가의 직업이자 생업이며 누군가에겐 인생이자 삶의 전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야 전북으로 가, 상암으로 가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김철근 실장 축구가 이 동네 축구 아니잖아요. K리그가. 이동관 내정자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공산당이네요. 공산당.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는 축구대로 산업이고 짜여진 일정이 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 월드컵 경기장도 그렇지만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다 짜여진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K-팝 공연을 하려면 그 가설문 설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축구를 하려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 축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른바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했을 때의 날씨와 그다음에 새만금이라는 데가 결국은 간척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습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들 때문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플랜 B, 플랜 C는 준비가 아예 없었던 걸로 보여요. 계속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우왕좌왕하는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것도 섬세하고 뭔가 이게 가능한 상황들을 다 점검을 해서 신중한 상태로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즉흥적인 대응을 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43,000명이 1,000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각 지자체로 분산돼서 각 지자체에서 그나마 급조해서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폐영식을 이제 상암에서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사전에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 이런 게 반증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행사라기보다는 완전 전체주의 국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걸 완전히 보여주는 국격을 완전 망신시키는 이런 걸 스스로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다. 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어떤 신문 칼럼 제목이 잼버리가 국채 보상 운동이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 종교단체, 대학교, 사회단체에서 기업체 엄청 막 희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축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근데 왜 이렇게 이쪽 동네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김유정 의원, 네. 국민의힘 김용호 의원이요. 예.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 온 국민이 나서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 지역 주민은 어쩌면 안방이라도 내줘야 할 입장인데 일부 축구 팬들이 이런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에 전북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이용호. 이용호 의원은요.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고도 남을 뿐 아닙니까?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돌 때 상식적인 사람은 그거 못한다고 얘기한 분 아닙니까? 그런 황당한 얘기를 이렇게 쏟아놓고 있는 분인데 지금 이 정부의 무능함과 준비 그 부족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국방부한테 BTS 뭐 지금 군대 가 있는 진과 제이홉 두 사람 지금 군대 가 있는데 뭐 섭외해가지고 K-팝 공연에 나서게 해라. 국방부 흔들어 놓고. 교육부 지금 각 대학 기숙사들 다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축구협회 축구장 지금 다 이렇게 난리가 났고 또 11일 날 그 K-팝 공연을 위해서 아이돌들이 다 스케줄이 빽빽하게 뭐 몇 년씩 다 차 있는데 그거 스케줄 빼가지고 참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 비슷한 시간대에 KBS 뮤직뱅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 아이돌들이 다 가 있으면은 K-팝 공연에 못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결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날. 그래서 다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고요. 이용호 의원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망원 제조기인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잼버리 위기 극복을 IMF 때 금반지 정신으로 우리가 극복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석한 아이들만 너무 불쌍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내내 듭니다. 근데 우리 김유정 의원 네. BTS 이름도 다 하시나 봐요. 네. 진과 제이홉이 군대 있고. 네. 두 사람 군대. 알죠? 이야. 몇 명인지도 몇 명이에요, 김철근 실장? 7명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즉흥 행정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즉흥성이라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참신하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준비 안 된 정말 그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용산 이전할 때도 즉흥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전용기 탑승 배제도 되게 즉흥적으로 했고 우크라이나 방문도 즉흥적으로 하고 영장 치는 것도 늘 즉흥적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이런 즉흥적인 행정 굉장히 그 감에 의존하고 기분 따라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통령께서 늘 경로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경로의 감정 장단에 맞출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런 즉흥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좀 정확하게 저는 짚어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장윤배 변호사. 네. 아니 BTS가 뭐 와서 공연해 그러면 공연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 같아요. 원래 이 K-팝 콘서트는 피날레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주말에 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아, 이 잼버리 완전 망했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K-팝 스타들 좋아하니까 이걸 피날레로 하자. 그래야 중도 이탈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아이돌 그룹들에게 이런 아티스트들에게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를 통해서 BTS가 오라고 하라? 이 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란봉 악단이냐고 얘기합니다. 왜 잘못은 본인들이 하고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왜 일부 이런 연예인들에게 가수들에게 그 고통을 강제합니까? 이건 아주 조악한 형태의 국가주의다. 어떤 큰 틀에 그림도 없습니다. 뭔가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모면하기 바쁘고 아주 단편적인 생각. 애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으니까요. 애들이 더위에 픽픽 쓰러진다. 그거 그 K-팝 공연하다가 자기들이 그 열정에 넘쳐서 쓰러졌어라고 얘기하는 뭐 도의원도 있었으니까요. 이번 이 참사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런 손쉬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피날레로 하는 거 이탈을 어떻게든 지연해 보려고 하는 그 전략 속에 계획은 그럼 구체적으로 갖고 있었습니까? 완전 무계획이죠. 원래 이런 큰 행사를 치를 때는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위기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4만 명 이상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요. 매뉴얼이 다 무너졌죠. 왜? 대통령이 깨알 지시를 내리니까요.
냉동차를 보내라, 이거는 대통령이 내릴 지시가 아닙니다. 그 행사 전문을 많이 했던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래에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걸 위로 올려야지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는데, 무조건 뭘 하라라는 정말 디테일한 지시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순간 거기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 모색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호통치라고, 깨알 지시하라고 대통령 해준 거 아닙니다.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수사하겠다, 압수수색하겠다, 감사하겠다. 아, 이 정부는 뭔가 미래와 관련해서 전략을 세우고 큰 행사를 기획하고 이런 능력은 없구나. 사후적으로 다 들춰내면서 수사나 하고 압수수색만 하는구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그대로 대통령으로 직행한 아주 이례적인 인물에 대해서 우려했던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현실화돼서 펼쳐지고 있구나. 저는 지금 이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이제 공무원들이 돈 허투루 썼니, 뭐 준비한다고 가서 손흥민 축구 봤니, 이런 기사들이 이제 계속 올라옵니다. 혼나야죠. 정신 빠진 놈들이죠. 보니까 영국, 프랑스 출장을 12박 14일이나 다녀오셨더라고요. 부안군 공무원 4명이. 제목이 영국의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 및 도시 재생 우수 사례 연구, 프랑스 파리의 우수 축제 및 자연자원 랜드마크 연구,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영국이 잼버리를 연 게 103년 전입니다. 1920년에. 프랑스는 잼버리를 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걸 뭐 준비했다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또 런던에서는 아멕스 스타디움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손흥민 축구가 열린 거예요. 갔다 와서 보고서를 우리 군 읍면단위 국민체육센터 등 관련 사업 시행 시 반영 가능. 손흥민 부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혼나야 마땅한데, 이거는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세계 잼버리가 망친 겁니까? 맨 위가 틀어져 버렸는데 밑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보고 점검은 그러면 왜 합니까? 그러라고 책임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은 제대로 돼 있는지, 숙박시설은 충분한지, 이거를 점검을 해야지. 이제 와서야 들여다보고 이놈들 잡아다 족치면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없애기로 한 여가부에다가 이 책임을 맡긴 것,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여기에다가 다 책임 묻는 것.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졌는데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용산 경찰서장 1명 딱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번 잼버리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진중권 교수가 예언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또 이제 나쁜 놈 찾을 거거든요. 이제는 잼버리 카르텔 찾을 겁니다. 카르텔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에만 그런 게 있느냐? 아니거든요. 모든 사업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번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건데, 그쪽으로 또 책임을 몰아갈 게 있고, 나쁜 놈 찾아가지고 또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고 그쪽에 전가할, 이런 수를 쓸 수가 있겠고. 김철구 실장, 저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지금 앵커께서 소개하신 지금 부안군, 전라북도 그 실무자들이 그 외국 나갔다 온 거, 그거 사실은 뭐 논두렁식이 비슷하게 망신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쁜 놈들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근데 사실에 많은 공무원들, 실무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하고 그 노력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큰 틀에서 예산과 그 예산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이런 것들은 장관이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행자부 장관, 그 다음에 의원도 들어있고. 이런 분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현장에 가서 다 둘러보고 제대로 사전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1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다 했어요. 기후,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 없냐 물었는데 다 잘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1년 전에 그 예행 연습이라 할 수 있는 그 프레 잼버리라고 그걸 하게 돼 있는데 2주 전에 취소를 했어요. 취소한 이유가 지금과 똑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취소를 했는데 그럼 그 1년 사이에 뭔가 다 대책을 다 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 나는 그 화면에 나올 때요, 그 텐트 치려고 파레트를 굴려서 가지고 가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통 야영장 가면 기본적으로 나무로 텐트 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도 만들어 놨을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파레트를 굴려가서 그걸 4개, 5개씩 이렇게 묶어서 그 위에다가 텐트를 치게 만들어 놓은 이게 무슨 70년대 후진 국가도 아니고 말입니다. 2023년도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준비냐 이거예요. 정말 혀를 내두를 수 없어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도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외유 나가가지고 딴짓거리한 공무원들 당연히 그거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전 이런 거랑 비슷해요. 대통령께서 리투아니아 가셨을 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거 다 문제제기하고 저도 문제제기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고요.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예산이 정부 지금 7년간의 2번의 교체를 통해서 예산이 줄줄줄줄 센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따라붙는 질문이 뭐냐면요. 그동안 국회는 뭐 했습니까? 왜 행정부 감시 똑바로 안 했는지 정치인들 싹 다 반성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탓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은 전 정부 탓을 해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지냈기 때문에 사정의 총 책임자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이런 거 예산 세고하는 거 공무원들 부패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본인이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안 했다라는 자기 부정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형적인 지금 논점 흐리기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 잼버리 행사를 제대로 준비 안 한 이 정부의 무능, 그 장관들의 리더십의 저는 부족함,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끔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봅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 네. 이제 BTS 아이들을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그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유엔이나 여러 행사에 BTS 동행했다. 아니 그거는 외교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고 모두 다 이 그 BTS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다 박수 보내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처럼 정부가 무능하고 준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을 BTS에게 수습하라고 시키는 이런 상황하고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일정 의원은 뭘 비교를 할래도 비교가 되는 거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이태원 참사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때 말단, 소방, 경찰 뭐 다 몇 명 구속시켰는데 다 보석으로 다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단들만 잡으려고 꼬리 자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도 다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받는 중이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도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죠.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도요. 충북도지사 명백히 잘못이 있고 청주시장도 잘못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행복청장 한 사람 지금 이제 뭐 경질을 건의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청장이 15일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는데 14일날 서울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서히 지금 이렇게 그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꼬르자르기 하면서 말단 직원들에게 이제 이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잼버리 카르텔 얘기했는데 변기 카르텔, 뭐 샤워실 카르텔, 뭐 해충 카르텔 뭐 다 나올 겁니다. 왜 해충약을 이거밖에 안 샀냐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족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 안 되는 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BTS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BTS는 건드리지 말라고요. 전 세계 아미들이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BTS라는 이 K-팝의 우리 정말 중요한 외교 사절이자 홍보 대사를 이런 식으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외면하면서 쏙 빠져 있는데 모두가 대통령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저희가 그 해충이 깔따구인데요. 그거 굉장히 독한 거거든요. 원래 바닷가에 많잖아요. 그 물 웅덩이 같은 예. 데서. 예. 그리고 이제 BTS는 제가 보기엔 성일정 의원은 BTS가 오는 걸 원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발성의 기초에서 BTS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그 매니지먼트에서도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인들이 나서서 그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그걸 무슨 정치권이 권력이 나서서 국방부 동원해서 지금 군대 가 있는 두 사람 내보내갖고 BTS 공연을 하게 해라. 이게 지금 공산당이나 할 짓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그걸 아이디어라고 내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BTS는 안 하죠. 아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돌 스타들이 한 번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까? 서로 맞추고 그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하는 건데 군대 가 있는 두 사람 갑자기 불러서 너 원래 노래 춤 잘하잖아. 한번 해봐. 한번 하고 가.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문화예술인에 대한 멸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BTS를 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도 그 최상병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그 생각했어. 최상병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정말 사람의 생명을 마구잡이로 군인들 갖다 도구화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군인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BTS도 지금 똑같다고 봐요. 이게 지금 BTS라는 대중문화 스타의 지위도 있지만 이게 군인이거든요. 마음대로 국가가 무슨 전시 동원하시 이렇게 됩니까? 외교 무대에 간 거는 초청받아가지고 꽃길에 갈 때 BTS가 같이 가서 서로 윈윈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정부가 사고 다 쳐놔가지고 지금 망가뜨려놓는데 니들이 와서 좀 수습 좀 해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저는 성일종 의원님이 같은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고요. 좀 이치에 맞는 사고를 하시고, 본인도 논리가 부족하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말을 보태면은 엉뚱한 말이 자꾸 나오면서 국민들 감정만 더 건드는 일이 반복됩니다. 제가 볼 때. 본인이 먼저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 냈으면 미친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걸 아이디어라고 낸 거예요. 진짜 이런 식이면은 그때 곰팡이 핀 달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경악했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미리 삶아놓은 거라서 그럴 거란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아유.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곧바로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잼버리 수습책으로 나온 BTS 공연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을 올렸더니 벌써 5,000명 넘는 분이 투표를 해 주셨어요. 5,183분이 지금 하셨는데, 국가를 위해서라면 동원할 수 있다 5%, 즉흥적 추진 안 된다 81%, BTS한테 맡겨야 한다 14%. 저걸 사실 문제도 아니죠. 저게 만약에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온전한 나라겠습니까? 정말 좀 상식을 좀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나도 양문석 박사처럼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아유, 정말 며칠간 이렇게 잼버리 개망신 시킨 것 하니까 막 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더 열불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18,000명 넘는 분이 이렇게 동시 접속해서 함께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자 수가 지금 47만 3천 명인데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49만 명 될 때까지 계속 접수를 받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이미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까지 뭐 해서 달성될 거다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당첨자 20분 저희가 선정해서 베이커리 선물 세트 드리고, 또 대상 2분, 가장 먼저 50만 달성 날짜를 맞추신 분 베트남 여행권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47만 3천 명이니까 49만 명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예측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스픽스몰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1,300명 넘게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이벤트 응모자는 지금 908명이신데요. 1,000명 가까이 되시고요. 스픽스몰 이번 달에 10,0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가입해 주십시오. 현재 가입자가 2,110분이시네요. 스픽스몰에 가입하시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회원가로 선물 많이 드리고, 어제
목포 산지 직송 민어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 원래 민어 내일이 말복이죠. 말복날입니다. 원래 민어가 이 여름철 보양식이고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격에 이거 먹기 엄청 쉽지 않은데 싸네요. 엄청 싸요. 네. 그리고 40%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 그 와가지고 불에도 들어있고 껍질도 네.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줘가지고 주문이 쇄도해서 지금 목포에 있는 민어 다 우리가 지금 잡으러 동이 가야 났어요. 생겼어. 동이 났어요. 동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뭐 원래 내일까지만 지금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도 내일 말복이니까 많이 주문해 주세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시고 우리 스픽스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잼버리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18일인가요? 예, 18일 됐다고 하죠. 예.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이제 뭐 가겠죠, 김철근 실장. 제가 뭐 예언했지 않습니까? 저 언론에 이제 정말 결정적인 어떤 것들이 폭로되지 않는다면 아마 청문회는 시작을 할 거고 선서 정도 하고 여야 의원 한 2-3명 정도 돌아가면서 질의응답 하다가 고성이 오가고 장재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거의 안 열리고 청문회가 마감되고 그리고 그 보고서 채택 여부 결국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거고 열흘 시간 더 주면서 임명하겠다 얘기하고 결국은 9월 초에 임명하는 뭐 이런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절차는 물론 이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그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거든요. 국민들이 과연 이동관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많은 여론조사는 이미 부적격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기자협회죠. 기자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80% 정도 반대를 한 이런 인물인데 굳이 왜 강행을 하려고 할까요? 그건 뭐 제가 답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뭐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인규 변호사. 네. 또 뭐 위장 전입 의혹이 하나 새로 나왔던데 이런 것도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실거주 논란이 일고 있는데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난방비를 1원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살았다면 그 추운 겨울에 아파트 난방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배우자가 실제 거주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돼요. 저는 두 가지 점. 한 가지, 그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 하나. 배우자가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근데 거주한 것으로 알아? 같이 안 사나요? 네, 뭐 이동관 수석은 이제 고위공직자 출신이고요. 참 이렇게 재산 형성 과정 속에 어떻게 이렇게 참 고위공직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돈을 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 정서에서는 이미 저는 아웃이다라고 보고요. 그 고위공직자 시절에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막 학교에 전화하시잖아요. 그런 깡따구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들은 진짜 어이가 없다라고 저는 보실 것 같고요. 정치라는 게 저는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할 거면 뭐더러 정치를 하고 뭐더러 국정 운영을 합니까? 국민의 뜻과 배치되게 하려고 대통령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DJ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반보만 좀 앞서가라라고 정치인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반보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동행조차도 안 하면서 저렇게 100m 뒤쳐져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이끌고 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참 개탄스럽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을 지키고 이동관을 얻었지만은 저는 국민의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유정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력을 보면 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자료 문제나 이런 걸로 조금 논란하다가 파행으로 가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진짜 당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좀 보여주셔야 되고 11명의 청문위원들이 이제 하게 될 텐데요. 20명인데 11명이 민주당입니다. 1명 무소속이고 나머지가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사보임까지 해가면서 이제 화력을 보충하고 있는데 진짜 역할 분담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특히 방송 장악, 언론 장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또. 그러면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해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쪽이 더 덮여버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문제되는 인물과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정상회담이 동시에 지금 같은 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들고요.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이동관 청문회만큼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까지 제대로 못한다면 국민들 정말 실망할걸요, 장윤배 변호사. 신뢰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지금 뭐랄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어요. 이 아파트 건도요, 이동관 씨 그런 겁니다. 앉아서 2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죠. 이거 시세 차익 아니냐. 그리고 이 판 집을요, 왜 아내랑 일부러 좀 별거 형식으로 됐냐면요. 10억 원대 산 집을 한 30억 원 넘게 해서 팔거든요. 근데 이걸 산 사람이 잔금을 못 치른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되는 분이요,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안전빵으로 이 조치를 한 거죠. 사람들이 묻죠.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거 시세 차이 그렇게 얻은 거 부적절하지 않아요? 저희 실거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실제로 와이프가 거기 가서 살았어요. 가서 산 시기는 50일인가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엄포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해명은 그럼 최소한 진실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온도가 평균 기온이요, 1도 조금 넘었습니다. 난방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산다면요. 난방비 0원 나왔습니다. 살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돈 때문에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호재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놓쳐버리게 된다면요, 국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제일 덕목은 정직입니다.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해명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도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닉슨 대통령도. 도청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거짓말한 게 결국은 더 큰 문제로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 고위공직자는 정직이 최고입니다. 있는 대로 말하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럴 문제지 이게 0도, 1도 정도 되는 겨울에 난방비가 제로로 나왔다. 그것도 배우자가 거기에 산 걸로 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 살았으면 살았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뭘 안다 모른답니까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제3인칭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잼버리 대회에서 총리가 변기 청소하고 대통령은 냉방버스 배치해라 이런 얘기하는 그 대통령의 그 총리를 보고 있고요.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방송을 외치는 지금 후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MB 정권에서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까지 임기 내내 거의 지금 이 언론을 다 맡아서 통제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국정원 문건까지도 다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본인 해명하면서. 이 또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내용 176건에 대해서 문제 보도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MB 정권에 대해서 애정을 한 자락 깔고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애정어린 비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금 이 언론이나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이 문제 보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전부 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 방송이 되는 거죠. 그거는 언론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결국 이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KBS, MBC, YTN 다 이제 민영화로 가겠다는 뭐 그런 보관을 가지고 지금 본인이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김효재 그다음에 이상일 이 두 위원이 모든 걸 뚝딱뚝딱 다 지금 헤쳐버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8월 23일 날 임기 끝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민주당이 이 모든 문제점들을 잘 파헤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도 정말 송곳처럼 잘 찔러서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 방통위법에 보면 공익성, 공공성, 독립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동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편으로 본인 특보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성을 논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냥 국민의힘 가셔가지고 미디어 특위 위원장 하시면 딱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요 민주당도 이거는 법의 본질을 가지고 해서 무적격을 해야지.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한국은 다 잘하는데 정치만 사류라고. 이거 지금 사류 정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장 정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저는 그만하셔야 된다. 저에게 봅니다. 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군요. 여가부가 잼버리 진행 상황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설명도 생략하고요.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안 국민들 참 짠합니다. 허수아비 님이요. 부안 국민들은 몇 해 전부터 잼버리 개최에 설레고 기대했는데 부안군 식당들도 다 좌식 탁자에서 외국인 입맛에 맞게 입식 식탁으로 싹 바꾸고 엄청 기대했는데 완전 꽝되고 거기에 부안군 개최지 욕만 더럽게 먹고 얼굴도 못 들고 있다네요.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부안군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새만금 뭐 해가지고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요? 오늘 참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들고 이렇게 또 몰상식한 집단이 언제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철근 실장, 김유정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